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니지 시파스 API를 통한 고객 커뮤니케이션 채널의 신속화 구축 웨비나 진행을 맡은 이양선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비대면이 일상화된 뉴노멀 시대에 고객 경험과 커뮤니케이션은 기업 비즈니스의 핵심이 됐습니다. 특히 최초 고객 유치 단계에서부터 서비스의 제공 그리고 고객 서비스까지 전체 과정 관리는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해졌습니다. 전자신문 올처TV가 마련한 이번 웨비나를 통해 국내 및 해외 고객들의 경험을 알아보고 SMS, 보이스, 비디오, 챗, 이메일 등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쉽게 구축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이 자리에는 보니지 코리아의 장재영 실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보니지 코리아에서 기술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장재영 실장입니다. 저는 예전에는 이제 개발자로서 글로벌 쇼핑몰에서 오래 근무를 하였었고요. 직전 회사 같은 경우에는 가상화 및 네트워크 장비 쪽을 주력한 회사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인프라부터 개발 단계, 사용자 UI까지 친숙한 면이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특별히 이제 저희가 보니지가 다루고 있는 API, 즉 고객 커뮤니케이션 API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이렇게 나와서 이제 설명드리는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웨비나는 약 50분 정도 발표가 진행된 후에 10분의 시청자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 궁금하신 사항은 채팅창을 이용해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보내주신 질문은 강의 진행 후에 선별해 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웨비나에 참여하시고 설문을 작성해 주신 분과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 그리고 설문을 남겨주신 분들께 경품을 보내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경품 관련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자, 그럼 웨비나를 시작하기에 앞서 실장님, 보니지 시파스 API란 보니지에서 제공하는 API 서비스형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이 될 텐데요. 사실 API라는 것은 서비스 개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라고 들었습니다. 자, 오늘의 웨비나의 주제가 이런 API와 관련된 것인데요. 이 API란 무엇이고 또 왜 중요한지 말씀해 주실까요? 예, API라는 용어에 대해서 생소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게 이제 API 레벨에서 지금 소개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의아해 하실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개발자 용어이긴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 그 비유하자면은 우리가 자동차를 보면은 후드를 열고 밑을 보면은 엔진, 뭐 다양한 부품들이 엔진을 포함해가지고 다양한 부품들이 있겠지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엔지니어만큼 지식을 갖추지 않아도 키를 꽂고 돌리고 시동을 걸고 핸들만 잡고도 그 자동차를 운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자동차라는 것을 사용하려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단순한 UI를 또는 단순한 명령들을 통해서 운전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 목적으로 만든 것이 이제 API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SMS를 전 세계에 뿌리고 싶다. 전 세계에 1000개가 넘는 통신사들이 있는데 그 아랫단에서 돌아가는 것은 엄청 복잡한 작업이겠지요. 자동차처럼. 그런 것들을 한 API 콜로 구현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그런 API를 만들었고 제공을 해드리는 것이 이제 이 API를 통해서 하는 저희 시파스 비즈니스의 기본적인 골격으로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API에 대한 개념 설명 잘 들었습니다. API가 비즈니스에 어떻게 활용되어 있는지는 설명을 통해서 잘 들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실장님, 오늘의 주제가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애저 서비스인데요. 사실 클라우드가 다양한 산업에 도입되면서 뭐 이아스, 사스, 파스를 넘어 기본적인 클라우드 환경을 넘어서 다스, 바스 외에도 다양한 서비스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또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애저 서비스도 그중 하나일 것 같은데요. 이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애저 서비스는 또 무엇이고 왜 필요한 건가요? 예, 오늘 드릴 말씀은 시파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이것을 왜 의식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메인 메시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기 전에서 시파스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제 시파스라고 하면은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애저 서비스,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이라고 하면은 단순히 한두 종류의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공급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비즈니스에서 사용하실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것들을 제공해 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SMS만 보내거나 비디오만 잘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다 공급해 드리는 것이 목적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왜 그 부각되는 상황인지에 대해서 지금 시대 상황을 한번 조명을 해보면서 말씀을 좀 더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당연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핵심 중에 하나겠지요. 모든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글로벌하게 집에서 있으면서 비대면 기술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은 줌을 통해서 교육을 받고 있겠고, 여러 엔터테인먼트도 대부분 비대면 상황으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여행은 당연히 못 가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이제 하나의 주안점 중에 하나는 회복될 가능성에 대해서 그렇게 빨리 예상해서 할 수도 없고요. 한국은 뭐 9월달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다시 돌아와도 기술에 집단적으로 익숙해진 그 사람들의 기대라든가 그 경험 내용들이 잘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뉴노멀이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증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앱토피아에서 이런 차트를 이제 공개를 하는데요. 당연히 둔화된 비즈니스, 여행, 뭐 당연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급격한 증가, 액티브 유저가 아주 증가한 상황, 인스톨뿐만 아니라 액티브 유저까지 증가한 이 분야는 뭐 당연히 아시다시피 비디오 포함해가지고 여러 비대면 기술이 되겠는데요. 이 기술을 통해서 많은 비즈니스가 지금 적응이 이루어지고 있고, 코비드 상황이 끝난 이후에도 이것이 계속 온고잉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제 원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어도 하나의 뚜렷한 경향이 우리가 감지를 하고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다양한 IT 기술을 이용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 하나에 국한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어떤 서비스가 콜센터를 운영하는데 전화로만 받는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고객들이 이제는 납득하지 않는 상황. 반품을 하고 싶은데 반품 사유에 대해서 예를 들어 사이트에 들어가서 꼭 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지향하고 그런 업체가 선택될 거라고 우리는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직전에도 우리가 이런 상황을 이런 연구조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제 그 시대 동향 예측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최근에는 배송이 하도 활성화되어 있어서 그 기대하는 시간이 엄청 짧아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받고 싶어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개인화되는 서비스를 바라게 되고요. 또 그리고 참을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부를 또 많이 하십니다. 제품에 대해서 속속 들이하시고 이런 상황들이 점점 가속화될 거라는 것은 이제 코비드 상황하고 상관없이도 이루어졌었고, 지금 코비드가 그것을 완전히 가속시켰고 정착하게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고객도 바뀌고 기술도 받쳐주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고객 경험이 사업 성패를 좌우한다. 이거는 뭐 어디서든 이제 많이 들어보실 수 있는 그런 그 토픽이 될 것 같은데요. 아무리 사내에서 많은 제품 개발이 이루어지고 많은 것들을 뭐 머신러닝이다, 빅데이터다 많이 개발하시겠지만 그런 서비스 내용들이 고객에 실제로 어떻게 닿을 것인가, 천편일률적으로 그전까지 해왔던 걸 그대로 쓰고 계신 건 아니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조금 더 그 다른 방식을 같이 이렇게 공유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시고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넘어가기 전에 이제 제가 최근에 미국 정치 드라마에서 본 말인데, 이 내용이 이제 그 그러니까 위기를 헛되이 쓰지 마라,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들 공감하시리라 보고요. 지금 저희가 그 소개해드리는 이런 API를 통해서 서비스를 변혁하고 오히려 이 단계가 훨씬 더 중요한 도약의 계기였다, 이렇게 되시길 기대하면서 이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실장님 말씀은 고객 경험과 커뮤니케이션이 비즈니스 성패를 가르는 이러한 최근과 같은 뉴노멀 시대에는 커뮤니케이션 채널의 구축이 중요하다는 말씀하셨는데요. 자, 그러면 커뮤니케이션 채널의 강자인 우리 보니지 솔루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우선 보니지라는 회사에 대해서 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앞서 이제 저희들의
비전이랄까 이런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면서 제품 라인업을 당연히 이어지게 되겠는데요. 저희 회사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기 전에 어떤 저희 회사의 비전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어떤 맥락을 우리가 보니즈라는 회사가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양한 디바이스를 갖고 계시고 커뮤니케이션에 사용하고 계실 텐데 어떤 미디어를 주로 쓰시는지 스스로 이제 한번 보시면은 아마도 텍스트를 아마도 가장 위주로 쓰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가 이제 전화 통화도 하시고 카카오톡에서 제시하는 음성 통화도 쓰실 수 있겠고요. 또 기존에 쓰던 전화도 쓰실 거라고 봅니다. 또한 차연회가 각각 많이 사용하고 계시던 비디오도 사용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또한 이제 인터넷뿐만 아니라 기존의 전화도 역시 당연히 쓰시고 계시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회사를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은 회사가 홈페이지도 하나 있겠지만은 회사가 또 전화가 없으면은 또 약간 의심할 수 있는, 그래서 PSTN과 인터넷이라는 두 가지 종류의 네트워크가 또 공존하는 이런,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이미 주변에서 경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본인은 인지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특히 글로벌 비즈니스를 할 때라든가 진출을 하실 때라든가 이럴 때 각 나라마다 다양한 환경이 존재하는 것도 다 아실 거라고 봅니다. 지배적으로 쓰이는 체뎁도 다를 것이고 통신 비용도 다를 것이고, 어떤 나라는 통신의 규제가 아주 활발한 그런 나라도 있을 것이고 자유로운 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즈니스를 개척하실 때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이런 통신 환경 부분도 포함되겠고요. 그래서 보니지가 할 수 있는, 보니지가 비전과 관련해서 저희가 하는 위치라고 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비즈니스 로직이 돌아가는 서버가 있고 엔드 유저가 경험하는 앱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보니지가 존재함으로써 여러 통신 채널, 다양한 통신 채널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환경을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것이고요. 그 와중에 이제 중간에 보시면은 다양한 통신사들이 전 세계에 있을 것이고, 각 나라별로 예를 들면 AWS라고 하면은 각 나라마다 구축된 다양한 인프라가 있을 것이고, 또 다양한 체뎁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중간에서 다 처리를 해드림으로 해서 저희 API를 통해 손쉽게 엔드 유저에 닿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드리게 됩니다. 네, 실장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어요. 해외 각국의 네트워크 연결 및 지원을 위해서는 또 어떻게 보면 각 나라의 통신사와 긴밀한 연결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글로벌 서비스를 지원하고 계시는가요? 예, 글로벌적으로 이제 개발자가 개발한 API 하나로서 전 세계에 브라질의 누구라든가 북극에 있는 누구라든가 닿기 위해서는 인프라가 준비가 되어야 되겠죠. 네트워크도 필요하게 됩니다. 전 세계에 1,500개, 600개의 통신사들이 있다고 보는데 그 통신사들과의 네트워크 구축도 필요합니다. 그런 구축 과정이 이제 보니지의 역사와 같이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전 세계 다양한 지사를 많은 지사를 보유하고 있고, 그 지사가 그런 관계를 뚫고 유지하고 좀 더 개선하는데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런 PSTN계의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AWS나 소프트레이어나 애저와 같은 이런 글로벌한 인프라 속에서 또 많은 저희들의 서버와 이런 것을 구축해온 이런 부분도 저희들의 중요한 역사의 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지에 대해서 수치적으로 좀 더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저희는 이제 나스닥 상장사이고요. 2001년에 비즈니스를 시작하였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시작된 업체이고요. 처음에는 이제 여러 SIP 통신과 관련된 여러 제품 서비스를 해 오다가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클라우드 제품으로 다양한 회사를 인수하면서 개발해 오는 그런 족적이 있겠고요. 작년 매출 기준으로 해서 다른 경쟁사보다 훨씬 우위에서는 그런 매출 성과를 기록해서 그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이제 리더 그룹으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여러 이 평가 업체들의 조사도 역시 같게 되는데요. 항상 리더 그룹에 속하면서 여러 CPaaS 제품을 고객 편의로, 개발자 편의로 개발해 온
그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개발을 해오고 제품까지도 그 리딩을 하는 그런 업체로 인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왜 이렇게 뭐 작년까지 왜 이렇게 그 선전을 할 수 있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개발자 편의로 죄송합니다. 개발자 편의로 만든 그런 이 API의 설계 이런 부분이 중요한 그 사람들의 선호의 배경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개발자 친숙한 그 이런 API가 중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또한 그것을 통해서 구성된 글로벌 커뮤니티 역시 예를 들어 제가 어떤 걸 개발하고 싶은데 커뮤니티에 물어서도 답을 얻을 수도 있고 저희 쪽에 물어서도 답을 할 수 있고 이런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그런 커뮤니티도 그 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대로 다양한 그 통신사들과의 관계 구축 그리고 그 글로벌하게 서비스하기 위한 여러 인프라 회사, 아이아스 회사들과의 여러 협업 이런 걸 통한 글로벌 커버리지 역시 버니지 제품에 대한 고객의 만족 및 그 퍼포먼스에 대한 신뢰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한국 오피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다른 여타 시파스 업체와 달리 저희는 이제 한국에 사무실이 있고 여의도에 있습니다만 그 안에서 주요 펑션들이 다 있습니다. 세일즈 그리고 기술 지원 모든 펑션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기술 내용에 대한 개선이라든가 트러블 슈팅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다 이런 부분도 꼬집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그 버니지가 선전을 하면서 구축해온 여러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만 좀 한국을 보자면은 뭐 라인이나 카카오, 삼성처럼 저희가 이제 2016년도 한국 진출을 하면서 주로 이제 서비스해온 한국 고객은 한국에 위치해 있으면서 글로벌 서비스하는 그런 업체가 위주였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를 포함해서 현재는 이제 뭐 코로나 상황이라든가 여러 상황에서 사람들의 요청과 이런 것이 이제 폭발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뭐 게임 회사라든가 다양한 업체에서 도입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뭐 짧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을 들으니 손쉬운 구축 그리고 글로벌 커버리지 또한 특화된 기술력이 오늘의 버니지의 성장을 이끄는 큰 디딤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또한 또 다양한 글로벌 고객을 확보가 있는 만큼 이런 버니지는 탄탄한 기술력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버니지의 커뮤니케이션 파스죠. C파스의 차별화된 기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봤으면 하는데요.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버니지가 가지고 있는 제품 라인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후에는 도입 사례에 대해서 디테일이 이어지겠습니다만은 일단 저희가 뭘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뭐 기본적인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가운데 보실 수 있는 이 API들이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API이고요. 가운데에 있는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핵심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API들도 예를 들어 글로벌 비즈니스 한다든가 할 때는 보안이라든가 여러 정보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API들이 저희들이 충분히 뒷받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운데에 있는 여러 API들 중에 또 상단에 있는 API들 중에 특히 비디오와 베리파이 API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으나 저희가 가지고 있는 주요 API에 대해서도 설명을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SMS API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SMS라고 하면 우리가 친숙하게 사용하시는 텍스트에 대한 텍스트를 이용한 커뮤니케이션 방법이지요. 근데 SMS가 여전히 많은 그 사용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편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톡을 쓰려면은 카카오를 깔아야 되겠죠. 왓츠앱을 쓰려면 왓츠앱에 가입을 하고 깔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앱이 내 폰에 설치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블랙베리를 쓰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겠고요. 조금 옛날 모델일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SMS라고 하면은 어떤 위급 상황에서도 휴대폰이기만 하면은 거의 반드시 도착하게 되는 그러한 탁월한 장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쉽게 여러 용도로 왜냐하면 반드시 도착하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SMS를 우리가 생각하시면은 여러 가지 용도가 있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 마케팅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떤 그 미팅이 다가오니까 노티를 이렇게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제 최근에 많이 쓰이는 분야는 본인 확인 용도로 많이 쓰게 됩니다. SMS라는 것이 특징이 그렇게 바로 받을 수가 있고 앱 설치 없이 바로 받을 수 있고, 그리고 SMS 또는 휴대폰 가입자는 반드시 통신사들과 그 등록을 하고, 보통의 경우는 뭐 선불폰도 있습니다만은 보통의 경우는 본인을 신분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이 SMS라는 걸 통해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장점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여러 측면에서 SMS는 많이 사용해왔고 오래되었다라는 매체로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 여전히 많이 쓰시는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특히 금융이나 여러 분야에서 여전히 많이 쓰이고 있을 수 있겠고요. 본인 집 SMS API가 가지는 특별한 장점이 있습니다만 도달률을 확실하게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부분은 이제 다음에 제가 소개를 한번 드리겠고요. 똑같이 이제 PSTN 계열 중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전화 API도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그 배송 로봇이 문 앞에 도착을 했는데 SMS를 보내면은 확인이 늦겠지요. 그래서 그 전화를 바로 로봇이 걸어서 TTS로, 즉 텍스트 투 스피치로 물건이 도착했습니다라고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례가 무수히 많겠지요. 예를 들어 배송도에도 쓰일 수 있겠고, 주문 확인에도 쓰일 수 있겠고, 또 OTP를 보낼 때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9999 뭐 이런 OTP를 보낼 때 노령자일 경우에는 텍스트를 확인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이스 API를 통해서 직접 전화를 걸어서 그 OTP를 읽어주는 이런 방식을 또 활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그 적용이 가능합니다만은 다다음 장표에서 한번 소개해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그 보이스와 SMS를 활용한 베리파이 API도 짧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조합만으로는 워낙 약하다는 이야기가 보안적으로 약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요. 그래서 한 번 더 하는 것이 OTP, 원타임 패스코드라는 걸 쓰게 됩니다. 그 OTP라는 것은 예를 들어 이제 30초 지나면은 그 효과가 사라지는 그런 패스워드를 의미하게 되는 것인데요. 지금 인터넷으로 어떤 서비스를 받고 있었고 그 인터넷에서를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앞서 이제 SMS 말씀드렸습니다만 확실하게 도달할 수 있는 다른 채널을 통해서 보통 구성을 해서 그 OTP 또는 OTP 번호를 이렇게 발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받아서 실제 지금 쓰고 있는 서비스의 번호를 넣고 본인은 확인을 하게 되는 과정이 되는 것인데요. 베리파이 API라고 하면은 그런 용도를 아주 단순화시켰고, 그리고 SMS나 그 보이스를 통한 OTP 전송이 확실해야 되겠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한 명 놓치게 되면은 한 명의 고객을 잃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그 본인 인증하고 등록하는 과정에서요. 그래서 도달률을 최대화한 그런 것이 장점인 그런 인프라에 대한 강화 부분이 녹아 있는 것이 이 베리파이 API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코비드 상황에서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비디오 API, 글로벌적으로 대단한 지금 그 하이라이트를 받고 있는데요. 교육이고 의료고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API는 다양한 많은 기능이 있으나 특히 주안점을 볼 수 있는 것은 웹 RTC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실시간을 지향하는 부분에 좀 더 많이 특화되어 있고 활용하실 수 있는 여지가 많으십니다. 예를 들어 의사와 환자가 서로 그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의견을 주고받는다라든가, 아니면은 V커머스 같은 상황에서 그 제품 소개하는 사람에게 직접 질의를 하고 어떤 문의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 또는 전문가에게 변호사가 있어서 직접 서비스를 받는다고 했을 때 비디오 채널을 이용해서 받는다든가, 또는 교육에 있어서 선생님에게 직접 질문을 하면서 1대1 또는 1대4로 이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이 비대면 기술의 핵심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저희가 크게 장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API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카카오톡 많이 쓰죠. 해외에서는 왓츠앱을 많이 씁니다. 그런 것들을 직접 구축하기는 쉽지 않은 고객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메시지 API를 제공해 드리는데요. 소셜 앱을 통해서 우리가 텍스트라는 미디어 타입을 많이 보내게 됩니다만은 다양한 예를 들어 텍스트를 보내는 상황에 있어서 다양한 챗 앱들이 또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걸 쓰지만 다른 사람은 이걸 안 쓰는 경우도 있겠고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 어떻게 이 고객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것을 총합적으로 메시지 API에서 구현했고 하나가 실패하면은 그 다음 걸로 전환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텍스트의 도달률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API로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주요 제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모니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API 서비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하신 주요 API 중에서 글로벌 서비스에서 본인 확인이 비즈니스적으로 매우 중요하다는 점에서 그 베리파이 API가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그런데 이 베리파이 API는 앞서 설명하셨던 그 SMS API로도 구현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뭐 좋은 그 질문이시고요. 이 장표 보면서 제가 설명을 짧게 조금 더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 장표에 있는 이 사용 사례 부분 조금 정리하는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본인 확인을 위해서 SMS라는 간편한 툴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 또는 뭐 보이스를 통해서 OTP를 읽어주는 이런 방법 말씀드렸는데요. 본인 확인 하기 위해서 그런 PSTN 계열의 그 기술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한 하부 항목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제 SMS API가 됩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보이스 API를 통해서 또는 메시지 API를 통해서 본인 확인 용도의 OTP를 발송할 수 있고 그것을 전부 랩핑해서 좀 더 그 한 단계 높은 레벨로 축약해서 쓰실 수 있는 것이 베리파이 API가 됩니다. 그래서 뭐 국내 큰 게임 회사라든가 그런 게임 회사는 해외 고객들에 대해서 본인 인증이 맞는지 해커일 가능성을 항상 의심해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베리파이 API를 통해서 정말 너 사람 맞니 또는 뭐 해커니 이런 식의 확인을 절차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용도로 이제 베리파이를 쓸 수 있겠고 지금 보시는 장표에서는 왼쪽 상단에 있는 사용자 인증 사례로 활발하게 쓰이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 뭐 SMS 보이스 베리파이 이제 짧게 소개해 드린 것 같습니다만 넘버 인사이트라는 이런 API도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 분야는 어떤 SMS를 보내고 싶은데 이 받는 사람이 정말 실제하는 사람인지 이 사람의 이 번호에 대한 한 번 더 통찰력을 제공하는 뭐 진짜다 가짜다 지금 그 서비스를 받고 있다 아니다 지금 도달할 수 있다 아니다 이런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API도 이런 넘버 인사이트 API 같이 제공해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그 기능들이 다양한 사용 시나리오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만은 영상 활용 같은 경우에는 특히 교육이나 1:1 의료 또는 이제 대규모 컨퍼런스 또는 방송,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 이런 용도로 영상 보니지 API를 실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특히 뭐 달구어지는 분야라고 하자면은 V커머스가 되겠죠. 사람이 혼자 앉아서 간단하게 스튜디오를 꾸미고 뭐 인근이 되었던 뭐 국외가 되었던 이런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비디오로 하면서 제품 소개를 하고 트랜잭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챗앱을 이용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활용하시는 부분도 이제 앞으로 점점 더 가속화될 거라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 뭐 왓츠앱을 경우를 말씀드리게 되면은 왓츠앱 같은 경우에는 왓츠앱 자체로서도 쇼핑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페이스북에서 계속 넣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당연히 국내도 뭐 카카오톡이나 뭐 라인이나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발맞추어서 그런 경향을 가속화해서 가고 있고요. 그런 부분도 역시 의식하실 수 있는 비즈니스를 위해서 비즈니스 개선을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희 보니지 API를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한 API를 이용해서 구성한 여러 사용 사례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서비스를 사용할 고객의 입장에서는 이 서비스를 구축할 때 과연 개발하기가 쉬운지 아니면 또 사용이 편한지 이런 부분에서 궁금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초반부터 이제 API 설명, 개발자 용어라고 볼 수 있죠. 그쪽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약간 이게 좀
어려운 분야라고 의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예제 코드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시면은 마치 우리가 한 문장 입으로 말하듯이 코드 한 줄로 SMS를 보내거나 비디오를 커넥션을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시면은 이거 이러면 우리 쪽에 금방 도입해서 쓰실 수 있겠네 이렇게 확신이 드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 지구 반대편에 있는 누구랑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쉽겠느냐, 서버나 개발이나 전문가들 여러 신경 쓰실 요소가 있겠습니다만은 저희가 그 과정을 이미 다 축약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난이도는 쉽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또한 개발에 있어서도 많은 커뮤니티 자원들이 있겠고요. 또 저희들의 내부 지원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난이도에 있어서는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는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실제 현장 적용 사례를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네. 다양한 산업의 글로벌 고객을 확보하신 만큼 또 분야별 사례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우선은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뭐 SMS라든지 아니면은 소셜 미디어를 통한 그런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 사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앞서 이제 약간 추상적으로 어떤 API가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만은 조금 더 구체적인 가능하면은 그 회사 실명도 공개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그 SMS라고 하면 다양한 용도, 크게 보면은 3가지 용도가 있다. 업계에서 주로 쓰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뭐 안에서 보시는 여러 업체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여기 올릴 수 없었던 뭐 여러 업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WS, 아마존을 쓰신다면 거의 뭐 저희 트래픽을 타고 쓰신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런 지금 글로벌 서비스를 쓰신다면 거의 저희가 한쪽의 축으로서 이런 SMS를 보낸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국내 라인이나 카카오도 마찬가지겠고요. 그래서 이런 정보를 통해서 할 때 있어서 중요한 주안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SMS를 통해서 고객 커뮤니케이션 하실 때 도달률이 높아야 된다는 겁니다. SMS가 좀 약간 레거시 쪽 계열이기 때문에 그 중간 과정은 수없이 많은 플레이어들이 있고 중간에 가다가 탈락이 된다든가 여러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송률을 높게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 이 향후에 다음 설명하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본인 인증을 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SMS를 보내게 되는데요. SMS를 보낸다라고 했을 때 하나의 중요한 프로세스는 사용자가 그것을 보고 타이핑해서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SMS가 도달했는지 어떻게 아느냐, 사실은 거의 그 기술 레벨에서는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옆에 서서 볼 수 있지 않는 한은 확인이 쉽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OTP라고 하면 투팩터 인증에서 쓰이는 OTP라고 하면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이 메시지가 왔다라는 거를 타이핑해서 넣기 때문에 확실하게 도달률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 세계에 그러한 대량으로 그 OTP를 보내는 고객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고객과의 협의하에서 정말 도달했는지 아닌지를 정보를 알게 됩니다. 그 정보를 통해서 개인정보가 아니라 도달률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도달률을 활용할 수가 있겠죠, 저희가. 그래서 SMS 품질을 고품질로 유지할 수 있는 매트릭으로 저희가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도달률 지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저희의 차별점으로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바고요. 여기서 오른쪽 아래쪽에 보시는 라쿠텐 페이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투팩터 인증 용도로 SMS 그리고 그 보이스 콜을 통해서 OTP를 읽어주는 방식으로 본인 인증 OTP 코드를 핀 코드를 전송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도달률을 높은 저희의 채널을 이용해서 본인 확인을 원활하게 한다. 이런 본인 확인 스텝이 예를 들어 도달률이 높지 않으면은 바로 가입 숫자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도달률 지표가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말씀드리면서 저희의 제품의 그 현격한 차이점으로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바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이제 이런 그 SMS와 보이스를 활용한 베리파이 API를 앞서 설명드렸습니다만은 구현할 수 있는 바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활용할 수 있는 분야 중에서 도입해서 사용하시는 중에서 패스워드리스 인증이 있습니다. 우리가 패스워드를 기억함으로써
그것이 또 누출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뭐 누출 사고가 작년 같은 경우 벌어졌던 경험도 우리가 기억에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패스워드를 아예 없애는 발상, 즉 OTP만 전달해서 그 OTP를 넣고 바로 들어가는 발상,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금융권이라든가 보안 강화가 필요한 사업 분야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겠고요. 특히 그런 부분에서 필요하실 여지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한 번 더 하이라이트 해드리게 되고요. 이런 패스워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기본적으로 텍스트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흐르게 되는데요. 하나의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특히 해외에서는 많이 활용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소셜 챗앱을 통해 가지고 이런 OTP를 보내거나 주요 노티피케이션을 보내는 채널로 활용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은 왓츠앱 같은 경우에는 그 폴리시 자체가 전화번호가 없으면 가입을 못합니다. 사인업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 강하게 결부된 그 번호를 이용해 가지고 OTP를 보내고 본인을 확인을 하고, 그럼 한 사람이 존재한다는 걸 강하게 이제 시사를 하겠죠. 그러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추후 여러 가지 비즈니스가 발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배송을 할 때도 그 사람에게 대해서 왓츠앱을 통해서 메시지를 한다든가 이런 방식이 가능하겠지요. 그래서 주요 앱들은 다 이런 쇼핑 영역으로 확대하는 그런 API들을 또 계속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쓸 수 있는, 이런 쪽에 직접 구축하고 하시려면 많은 공부가 필요하시죠. 그렇지만 이런 부분을 축약해서 사실 수 있도록 저희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API를 저희가 구성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도달률이 높은 효율적인 SMS와 그리고 또 소셜 미디어를 통한 고객 서비스 관리 부분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점차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원격 진료와 그리고 헬스케어, 또한 또 코로나 팬데믹으로 가장 성장한 분야인 온라인 교육 분야에서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저희도 감지하기로는 가장 활발한 분야가 이제 그 두 분야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트래픽도 상당한 그런 상황이, 국면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걸 강하게 인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국내에서는 다양한 규제, 그리고 뭐 이익 집단의 여러 뭐라 해야 될까요? 그런 개입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 분들이 이제 해외 진출한다던가 예를 들어 뭐 베트남에 가서 뭐 상간 지역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하는 프로젝트에 이런 비디오 API를 들고 가서 같이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외 진출 또는 해외 서비스, 글로벌 서비스를 위한 부분에서 많이 이미 저희를 도입하셔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뭐 전형적인 사용 예로는 1:1 진료에서 많이 쓰시게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 기술적인 배경도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 엑스레이 사진을 걸어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상도 높게 볼 수도 있어야 되겠고요. 또는 예를 들어 원격 청진기, 그런 제품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것이 아니라 청진기 또는 초음파 기기를 통해서 이미지라든가 소리가 전송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 다 주로 이제 국내는 규제 때문에 국외에는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단지 이제 의료 자체를 위한 서비스보다도 환자에 대한 위문이라든가 원거리 환자와의 통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또 비디오 API를 활용한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코로나 상황에서 병원에 이제 고립되어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많이 심리적으로 답답하겠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디오 API를 통해서 이게 가족과 만난다든가 이런 식의 비즈니스들이 해외에서는 또 활발히 모색되어 있고 많은 트래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쪽은 이제 준교육도 일상화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데요. 특히 대량 생산 트래픽을 많이 발생하고 있는 몇 가지 사례를 지금 가져와 봤습니다. 중국과 인도가 되겠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어민이 미국에 있고 중국에 있는 사람을 비디오로 연결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핵심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트래픽이 상당하고요.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정부 쪽 지원이 많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는데, 이 업체 말고도 다양한 아예 거의 공교육을, 퍼블릭 교육을 비디오로서 많이, 예를 들어 특히 이제 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그 교육 쪽에 많이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뭐 한국에서도 그렇지만은 강하게 인지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시험 감독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온라인으로 어떤 시험 자격 검증을 하게 될 때, 시험을 볼 때 어떻게 비디오를 이렇게 몇 가지 디바이스를 몇 개 놓고 어떻게 모니터링을 할 것인가, 시험 감독관이 어떻게 모니터링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비디오 API를 통해서 구현을 하셨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은 비즈니스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 교육이라고 하면 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왜 줌으로 한계가 있느냐? 줌 보통 비즈니스를 계속 하면서 단지 비디오 자체만으로 서비스 차별화를 할 비디오에서 서비스의 현격한 차이를 좀 내고 싶으시려면은 당연히 커스터마이징을 고려하시게 됩니다. 예를 들어 수학 교육을 하고 싶은데 도형은 그릴 수 있겠으나 분수 표현 같은 거라든가 여러 가지 그 교육자의 입맛에 맞는 커스터마이징이 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제공할 수 있는 업체가 훨씬 더 서비스에 우위를 설 거라고 보게 되고요. 그런 다양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려면은 완성품 자체로 주어지는 줌과 같은 제품이 아니라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API를 제공한 개발자 수준의 자유도를 높인 API를 제공하는 저희와 같은 업체가 훨씬 더 서비스의 차별을 만드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원격 진료와 헬스케어 그리고 또 온라인 교육 분야에서 유용한 활용 사례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근 비즈니스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라이브 커머스 부분과 또 주목받기 시작하고 있는 음식 배달 반자동 배송 로봇 분야에 대해서도 알고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아주 활발하게 모색되어 가고 있고 해외에서는 뭐 이미 많은 그 사례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는 많은 움직임을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보시는 것처럼 로레알의 한 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웹페이지에서 버튼만 클릭을 하면은 바로 색깔 전문가가 나와서 어떤 제품을 구입하시면 된다라고 조언이 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화장품이라고 하면은 계속 그 일본 포함해서 많은 모색이 되고 있죠. 화장술 이 제품 가지고 어떻게 화장을 하면 된다든지 어떤 식으로 이렇게 터치를 하면 된지 이런 교육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바로 거기서 제품 추천 및 구매가 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브 커머스라는 거는 지금 비대면 저희 코로나 상황이 가속시키고 있는 바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더라도 많은 그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해왔고 많은 부분 상품화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핵심은 그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원활하게 주고받을 수 있느냐 그런 기술적인 부분도 하나가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웹RTC 기술을 가장 첨단으로 우리가 구현하고 있는 저희 비디오 API가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커머스 중에 또 한 부분에 축이 되는 것이 점점 가속화되고 있는 어떤 배송 요구, 배송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 이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이제 키위복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도 이제 대기업이 비슷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바가 있는데요. 그 음식을 주문하면은 음식점 맛집에 가서 음식을 태우고 그것을 리모트 조정자가 비디오 API를 통해서 조정해서 그 수취인에게 갖다 주는 그런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사람이 대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만은 예를 들어 환자들이 많이 있는 경우라든가 여러 가지 예를 들어 병원이 되겠지요. 그런 상황에서 또 국한적으로 또 활발하게 사용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죄송합니다. 로봇을 이용한 그런 배송에 있어서 반장 필요한 것이 부품 중에 하나가 이제 비디오가 되겠죠. 수치인 얼굴도 확인해야 되겠고 그 조정할 때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비디오 API가 활발하게 모색이 되고 있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뭐 국내 지금 현재 고객 중에서는 그 로봇 배송 로봇인데 저희의 지금 비디오 API도 탑재 그 과정에 있습니다만은 보이스 API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서 잠깐 소개드렸다시피 문 앞에서 왔는지 알려줘야 됩니다. 노티가 가야 됩니다. 그때 이제 SMS가 아니라 가장 사람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전화를 활용해서 자동적으로 TTS 전화를 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것이 의미하는 이제 저희 관점에서는 아주 하기 쉬운 방법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모든 API가 동등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비디오와 지금 보이스 API를 섞어 쓰시는 것은 그냥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장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확장이 쉽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 드릴 수 있는 그런 레퍼런스가 되겠고요. 네. 네, 라이브 커머스 분야에서 사용할 때는 매우 유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번에는 최근에 많은 기업들이 채택하고 있는 방법인데요. 온라인 화상 면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온라인 화상 면접이나 또한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에도 실시간으로 처리될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처럼 실시간 자동차 보험 처리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고 싶은데요. 네. 그럼 앞서 이제 비디오 API가 유통이나 교육, 의료 많이 쓰였는데요. 그 외에도 여러 분야에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라든가 금융 이런 쪽을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화상 면접 역시 비대면 화상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되겠는데요. 이 국내 업체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조금 특이합니다. 뭐냐면은 미리 화상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수없이 많은 면접자가 있는데 일일이 다 면접을 다 스케줄링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그래서 온라인 자동 질의를 넣고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레코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사용한 어휘, 표정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량 필터링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1대1 면접을 비디오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능하게 하는 많은 서비스들이 이미 구현되어 있습니다. 주요 이제 테크 자이언트들은 이미 그런 인지 서비스를 제공하죠. 예를 들어 보이스가 있으면 거기서 텍스트를 추출한다든가 이런 서비스들을 저가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하고 우리가 감성 분석이라는 부분도 또 그런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그들이 제공하는 API를 활용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런 거에 바탕에 뭐가 있었냐면은 화면이 와야 되니까 비디오 API를 쓰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이 외에도 전문가들이 서로 서비스하는 것이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혼자 사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발달하는 케이스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집안에 정부라든가 어떤 설비가 고장이 났는데 어떻게 고치느냐 그런 데 있어서 원거리의 전문가가 연결이 되고 해당 특정 부위가 AR로 하이라이트 처리를 한다든가 이런 방식으로 원거리에서 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이런 식의 비즈니스도 이러한 같은 맥락에서 사용이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권에서는 통상적으로 이제 본인 확인 용도로 많이 쓰게 됩니다. 저희의 다른 사례로는 신분증을 보여주고 미국 사례인데요. 신분증을 보여주고 카메라 비디오 API가 그것을 같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반대편에 앉아 있는 사람이 인증을 신분증을 확인하고 이 사람의 그 이후에 금융 거래에 대해서 승인을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도입해서 쓰시는 것이 이제 전형적인 본인 인증 과정에서 쓰는 그런 방식이 되겠고요. 이런 보험에 적용한 바에 있어서는 지금 사고가 났다고 했을 때 뒤에 차에서 빵빵거리고 있는데 빨리 이 자동차의 사진을 찍어서 빨리 보험 클레임을 제시하고 올리고 그거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빨리 자동차의 흐름을 다시 진행하고 이런 방식으로 여러 사람들이 베너핏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앱 수준에서 만들 수 있었고요. 이런 인슈런스 같은 회사 같은 경우에 바탕이 되는 비디오 커뮤니케이션을 이제 저희 버니지 비디오 API를 통해서 원활하게 서비스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금융권에서도 비디오를 활발하게 쓰시고 있다는 점 짚어드립니다. 네, 다양한 분야에서 고객 경험과 커뮤니케이션을 향상시키는 또 다양한 API 포트폴리오를 갖춘 보니지 API 서비스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실장님께서 강의하시는 동안 시청자분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질문도 상당히 많이 쏟아졌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주신 소중한 질문 몇 개를 골라봤습니다. 자,
질문인데요. 신규 도입을 통하여 국내 및 해외 고객들과의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손쉽게 구현할 수 있음에 매우 긍정적인데 이에 따른 고객사 측에서도 관련한 인프라 도입이 필요한 사항인가요? 라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클라우드 제품이라고 하면은 그런 인프라 도입, 초기 구축 비용 이런 부분들을 없애고 오로지 그 해당 서비스의 사용량에 따라서 과금하는 부분이 죄송합니다. 클라우드 제품의 주요 특징 중에 하나가 됩니다. 저희 시파스 제품도 역시 같은 맥락이라 볼 수 있는데요. 인프라 도입 없이 저희가 이미 기구축해 놓은 네트워크 또는 서버, AWS에 주로 배치되어 있는 글로벌하게 포진된 서버 이런 걸 통해서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그 SMS 같은 경우에는 건당 비용, 그러니까 구축 비용이 전혀 필요 없고 사용 비용만 있게 됩니다.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그 방송 송출 시간에 대해서만 과금이 되고 그 외에는 구축 비용이나 인프라 도입 비용은 전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은요. 베리파이 측면에서 부정 사용 가능성이 높은 거래를 사전에 탐지하여 방지하는 기능도 있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 그 부정 사용 가능성이 높은 거래 또는 높은 사용자, 잠재적으로 해커 또는 뭐 로봇이라 볼 수 있겠죠. 보통 이제 우리가 전화를 통해서 필터링을 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는 이유는 보통 전화 가입자들에 대해서 일반적인 경우는 이제 신분증을 확인하고 해당 통신사가 통신을 허용하는 경우가 이제 많은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화를 통해서 본인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SMS나 이제 보이스 이런 쪽을 사용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이제 사전에 이를 탐지하여 방지하는 기능도 그 맥락에서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저희 이름은 이제 넘버 인사이트라고 하는 API가 됩니다. 이 API 안에 상대방 지금 약간 확인하고 싶은 번호를 넣게 되면은 이 사용자가 실제 서비스를 받고 어느 통신사에 속해 있고 지금 당장 리처블 한지, 그러니까 SMS나 보이스를 보내면 닿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 해커들이 사용하는 주요 방식 중에 하나는 가상 번호를 이용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실제 물리적으로 번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상 번호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 게임이라고 하면은 게임 가입을 한다던가 금융이라면 금융 가입을 한다든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필터링을 하는 API를 활용하셔서 그런 것들을 필터링을 해서 당신은 정상적인 사용자가 아닙니다. 뭐 이런 식의 메시지를 낼 수 있습니다. 이런 로직이 또한 잠시 설명드렸던 베리파이 API 안에도 기본적인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비대면 채널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이 중요시되고 있는 요즘 본이지의 비디오나 보이스 API에 많은 요구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API를 사용하여 고객 접점 채널을 구축하고 싶은 경우에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예, 일단 뭐 저를 한번 부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키텍트로서 지금 고객 상황에 맞는 어떤 부분의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가장 적합하고 그것에 대한 일단 기술적으로 확인하실 부분이 있으시겠죠.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떻게 쓰고 있는데 본이지 API가 들어올 수 있느냐, 그러니까 섞여서 효과를 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기술적인 검증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의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겠고요. 근데 사실 보면은 개발자분들이 도큐먼트 가지고 이미 시작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따로 구축 비용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회원 사인업만 하시고 바로 API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력을 부르셔서 협의를 하셔도 되겠고 아니면 개발자분이 있으시면은 개발자분에게 검토를 맡기셔도 한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이 되겠습니다. 미리 초기 투자나 구축 비용이 필요 없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 POC라고 하는 것, 정말 이게 우리 환경에서 효과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축 단계에서 많이 망설이시고 이게 효과 있는지에 대해서 의심을 가질 수 있으실 텐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이쪽 업계라고 해야 될까요? 전부 클라우드화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접근하시기 용이한 점이 있다.
그래서 일단 개발자를 한번 인발브 하셔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시면 손쉽게 진행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최근 들어 AI를 활용한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보니지 커뮤니케이션 API를 이용할 경우 외부 AI 등과의 연동은 어떻게 하는지요? 추가적으로 비디오 API의 경우 AR 및 VR 등의 연동이 가능한지요? 라고 하셨는데요. 예, 앞서 이제 그 온라인 화상 면접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여러 외부 API, 구글과 애저에서 사용하는 여러 인지 서비스를 활용하는 머신러닝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분 짚어드렸는데요.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디자인을 해놨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웹 소켓을 통해서 해당 API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하고 그쪽의 결과를 받아볼 수 있고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미 기존에 사용하셨다면 손쉽게 인티그레이션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역시 AR 부분도 예를 들어 그 사람 얼굴에다가 그 단편적으로 했을 때는 이제 뭐 그 모자를 씌우고 싶다라든가 아니면 마스크를 씌우고 싶다든가 이런 좀 엔터테이닝한 요소로서 많이 모색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추가를 하게 되면은 여러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의료 용도로도 많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용도로 당연히 지원을 드리겠고 주요 제품과의 호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입 사례도 있는 이만큼 이제 한번 문의 주시면 공유를 디테일하게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라이브 커머스 시장을 너도나도 준비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보니지 비디오 API를 구현했을 때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예, 아주 큰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디오만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업체들의 장점은 뭐냐면은 그쪽에 대한 전문적인 그 기술 이력이겠죠. 하지만 저희도 그 똑같은 기술 이력이 있음에도 더 큰 장점 중에 하나로 지금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다른 API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환자와 그 의사 선생님이 1대1로 만나는 상황에 있어서 사실 비즈니스 할 때 가장 큰 그 허들이 뭐냐면은 두 사람이 실제로 이렇게 미팅할 수 있도록 노티피케이션이 제대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놓쳐서 실제 비디오는 아무리 좋더라도 이게 안 만날 수도 있겠죠. 저희가 이제 비디오 제품도 그 업계 리딩하는 기술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 여러 다양한 노티피케이션용으로도 쓸 수 있고 한 여러 API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텔레브로도 지금 그 미팅이 다가오고 있습니다라든가 이런 노티를 줄 수도 있겠죠. 또는 뭐 보이스로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손쉽게 인티그레이션 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비디오 자체만 가지고 사실 그게 다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 요소 고객에 도움되는 서비스로 개선화시킬 수 있는 손쉬운 바탕이 된다. 이런 부분에서 현격한 차이를 낳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커머스 시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좋은 부분일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줌이라고 하면은 그냥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저희는 API를 제공해 드립니다. 그러면은 해당 라이브 커머스일 때 이 상황에서는 좀 더 커스터마이징을 하고 싶다라든가 이런 기능을 좀 더 놓고 싶다든가 이런 엔터테이닝한 기능을 조금 더 넣으면 좋아하겠다라든가 이런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자유도 높게 구현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API로 제공해 드린다는 부분, 이런 부분도 큰 장점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SMS의 경우 고객의 전화번호를 통해 발송이 되는데 고객 정보의 개인정보 보호 등과 관련해서 보니지에서 제공하는 별도의 서비스가 있는지요? 라고 하셨는데요. 예, 아주 좋은 질문이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SMS나 뭐 보이스, 비디오 다 보낼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각국이라든가 비즈니스 상황할 때 큰 허들 중에 하나가 개인정보보안법 같은 규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각 나라마다 정보 많이 다른 부분이 컨트롤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더 크고요. 예를 들어 SMS를 저희가 대리해서 보내게 되는데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번호가 넘어왔습니다. 어떤 누군가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로서 개인정보가 넘어가겠는데요. 그 전화번호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2개월 안에 보유를 하고 또한 노티가 없으면 그걸 삭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법에 의하면은 삭제를 원하는 경우 즉시 삭제해야 됩니다. 근데 즉시 삭제할 때 번호는 저희가 가지고 있거든요. 사실은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대리해서 보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 플로우가 즉각적으로 저희까지 삭제돼야 됩니다. 이러한 API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제 단지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주요 API뿐만 아니라 실제 사업하실 때 필요한 다양한 보안 관련 API도 다 보유하고 있다는 부분을 하이라이트해서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 되겠는데요. 자, 고객 지원을 위한 콜센터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기존 콜센터 솔루션을 보니지 커뮤니케이션 API와 연동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예, 뭐 제네시스라든가 여러 솔루션들을 젠데스크라든가 여러 솔루션들을 도입해서 쓰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 안에 보시면은 플러그인과 같은 내부 마켓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들어가시면은 저희 제품들이 다 라인업을 구성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계정이 있으시면은 그 안에 기입을 하시면은 바로 연결해서 쓰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따로 그 부분은 뭐냐면은 보통 이제 그 개발자가 인발브를 해야 이런 API 제품을 쓸 수 있지만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각 마켓에서 이미 만들어둔 것은 이미 개발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아이디 패스워드만 넣고 이런 뭐 젠데스크나 이런 쪽에서는 이미 DB가 따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집단 메일을 보낼 수 있고 피드백을 계속 트래킹할 수 있고 그런 관계가 이미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당연히 호환성 높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한 질문에 성의껏 답변해 준 실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습니다. 네, 방송 후에는 웨비나에 참여해 주신 분과 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 그리고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 경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저 실장님 끝으로 오늘 웨비나 소감 부탁드립니다. 예, 코비드 상황에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사업적으로도 많은 고민을 하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앞서 이제 윈스턴 처칠의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황에서 이것을 이제 나중에 한 10년 뒤에 봤을 때 좋은 위기였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좋은 기간으로 만들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오늘 장표와 함께 전달드렸고요. 저희가 이제 다른 시파스 제품하고 달리 한국에 사무실이 있다는 점 한 번 더 강조해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부르시면은 좀 더 디테일한 레벨의 테크니컬한 레벨 또 비용 레벨 문의가 가능하시니까 이런 부분 많이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전자신문 올쇼TV가 마련한 보니지 시파스 API를 통한 고객 커뮤니케이션 채널의 신속한 구축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웨비나 방송 영상은 일주일 후에 올쇼TV에 업로드되어 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쇼TV는 또 다른 웨비나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